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밖에서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수업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데, 제가 할 얘기를 아이들이 생동감 있게 이미 벌써 다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자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 나는 무슨 얘기를 하라고 다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압축적으로요, 이제, 저도 뒤에 수업이 있어서요. 조금 짧고 압축적으로 정말 정확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전달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김민준이고요. 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휘문, 영동 이렇게 세 개 학교 내신 수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대성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하고 내신을 모두 하고 있는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중동 시험에는 사실은 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겠습니다만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배경 지식을 토대로 무언가 꺼내놓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사고력을 토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숙성시켜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식 사고가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눈, 분명히 중요하다. 자, 문법에서 무언가 배경 지식이 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맞추는데, 그것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외부 작품에 대해서 연계 나오는 건요, 아마요, 우리 중동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맞췄을 겁니다. 제가요, 학교에 10년 있었고요. 10년 동안 출제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예를 들면 소설이라면 문제가 4개가 나와야 되고요. 이 4개 중에서도요. 맞고 틀린 선지 5개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설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 따질지가 저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요. 제가요. 다 못 맞춰요. 물론 잘 맞춥니다. 그런데요. 다 못 맞춰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당연히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간단히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3번째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체킹 포인트로, 자, 범위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중동고등학교의 우리 범위는요, 기본적으로 교과서 베이스이고요. 자, 문법하고 문학 프린트가 나온다. 그런데 문학 프린트에서는요, 간단합니다. 1년 내내 문학에서 시조 6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문법은 중요합니다. 별표요. 있으시죠? 별표요. 자, 우리 문법 프린트는요,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신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 프린트만큼은 꼼꼼히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시험 범위 잠깐 보시면, 자, 우리 1학기, 2학기,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요, 출제된 작품 수, 시험 범위 수입니다. 그랬을 때, 자, 실제 교과서와 프린트에서 이 정도 출제가 됐고요. 이것과 연계된 문학이요, 요 정도 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연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시험범위 내의 작품하고 주제의식이라든지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완전 별개의 작품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의고사를 치르듯이 새로운 지문을 그냥 읽게 되는 거죠. 시험범위에 시가 있더라도요. 소설도 다 나와요. 현대소설, 고전소설까지 다. 그러니까 현대 고전을 나누지도 않고요. 그리고 갈래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모의고사를 풀듯이 아이가 풀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법 부분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프린트로 진행되는데, 자, 특성 보세요. 중간고사 내용이 기말고사 때 누적이죠. 아까, 지금 방금 들어온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미 저를 만났을 때 문법을 몇 바퀴씩 돌렸어요. 제가 만났을 때의 느낌이에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지엽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때 눈이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미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한 벌을 공부하고 왔고 적어도 그리고 나서 그것 이외에 심화된 내용을 딱 전달하면 그때 눈이 반짝해요. 그런데요.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암기 베이스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한 거예요. 문법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무조건 갖춰야 되는 능력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요. 조금 쉽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안 하면 틀려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등한시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저도요. 굉장히 공들이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음원 단어는요. 교과서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 범위에 프린트로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형태소 개념 우리 아이들 현대문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고사별로 누적이다 라는 것까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보시듯이 자, 연계 출제 작품 한 작품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연계 출제 작품 이렇게 5작품, 6작품이 나왔고요. 우리 2학기가 되면 더 늘어납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혀 시험범위랑 무관한 작품들이 출제된다. 이걸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데 수업 몇 번으로 키울 수 있나? 아니에요. 구체적인 미션을 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시를 본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아이가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미션을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게 하면 이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래별로 아이들한테 다 안내합니다. 수업 시간에요. 내신 제재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 풀이 순서까지 다 정해줍니다. 시간 어택도 있거든요. 중간고사가요. 41문제 나왔어요. 몇 분 시험이죠? 50분이에요. 엄청나죠? 중동 스타일이에요. 묵직합니다. 그냥 니네 이거 이만큼 줄 테니까 풀어. 그 대신 함정은 안 팔게. 이겁니다. 정확히 알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학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상세히 우리 문항 분석해드렸습니다. 한 번씩 쭉 보시고요. 뒤로 쭉 넘어가셔서요. 이제 킬링 포인트 문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특성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수업하지 않는 작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수업하지 않는 문학 작품의 비중이요. 실제 시험범위 작품보다 더 많습니다. 작년 중간고사로 친다면 시험범위 내의 문항이 9.5문제였고요. 시험범위 외가 11.5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내가 공부한 것보다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 실제로요. 작년 중간고사 때 6작품 중에 제가 3작품 맞췄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제 기말, 중간 기말 가면서 더 많이 맞췄는데요. 그래도요, 전체 맞추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올해 다 맞췄다 해도 내년에는 또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치를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지금 벌써 이 말씀을 4번, 5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미션으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문제만 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문제에는요, 설명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설명을 공부하면요, 양이 너무 많거든요. 시험범위 내에 있는 잘 써있는 문학작품, 아예 한 작품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30분, 40분, 50분? 그걸로 몇 세트나 풀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면 작품을 온전히 알지 않아도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읽는 눈이 길러집니다. 그 방법을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기상자를 통해서 난도를 높입니다. 자, 이 보기상자는요, 제가 이제 대비를 다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문법은요, 계속해서 누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난도 선지 나온다. 보세요. 보기상자 2개 빼서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하죠. 그러니까 진검승부예요. 우리 중동은요.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라. 가 우리 중동 스타일이에요. 제가요. 학교에 10년 있다가 학원에 나온 지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그런데요. 이 11년째 되면서 중동도 11년 차입니다. 한 번도 함정을 파서 아이들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국어에서는요. 그러니까 막 묵직하게 계속 들이밉니다. 시험 범위도 많이도 안 합니다. 대신에 너희들 정확하고 빠르게 공부 성실도도 필요하고 국어 능력도 필요해. 이걸 계속 미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잘 따라가면서 방법을 스스로 잘 익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약간 길라잡이 해주면 굉장히 좋은 성취를 낼 수 있는 국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좋은 학교고요. 아,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중동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 면모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누적으로 나오는데 보기상자까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조건 까다롭고 정확한 개념 정의를 요구하는 서술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자, 우리 개념 정의의 별표요. 개념 정의의 별표요. 자, 우리 여느 학교는요, 적용이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런데요, 여기는 아예 개념을 쓰게 시킵니다. 된소리 대기, 이거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여기에 환경이 뭐냐를 서술형으로 쓰게 시킵니다.
어떤 융합합성어, 대등합성어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게 융합합성어인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다. 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시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두 가지입니다. 자, 코어 DNA하고요. 클래스 DNA입니다. 자, 제가 DNA라고 명명한 이유는요. 유전 정보를 우리 중동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완전히 입히고 내재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코어는요.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나가는 과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클래스 DNA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익힌 단단한 핵심을 점수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점수화 시킬지에 대해서 단계를 조금 나눠놨고요. 요런 과정에 의해서 진행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개념 DNA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들 다 개념 익힐 수 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동의 기출문제 유형을 그대로 시험 범위에 제재를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아카이브 자료인데요. 얘는요, 수특, 그리고 수한, 합평, 수능에 있는 것들을 우리 중동 기출에 유형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중동의 DNA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엄선해서 줄 거고요. 자, 그 엄선해서 준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익히면, 아, 이거 중동 스타일의 문제야. 라는 걸 느끼고 체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법 DNA입니다. 자, 문법 완벽하게 암기 베이스 판단까지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문학 DNA인데요. 중요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요 문학의 부담이 계속 점점 커지긴 커지거든요. 왜냐면 외부 작품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요. 시험장에 갈 때 느낌이 있어요. 아, 나 이 정도는 맞을 거야. 그런데요. 중동국어는 안 그래요. 범위에서 90%라도 나와주면 내가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올 거야? 나 이번에 못했으니까 안 나올 거야. 잘 나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절반 이상이 외부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도 엄청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그 능력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난도 제재들을 주거든요. 그때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이가 확신을 점점 갖게 돼요. 이제 선생님이 준 문제 중에 몇 %는 내가 다 맞추네. 읽어지네.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게 되고요. 그게 귀결은 결국 수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자, 이런 자료가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서술형 연습, 마지막 직전 보강 자료까지 이렇게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 단단하게 내실을 다질 수 있게 해주는 자료예요. 제가요, 아이들 자료 나갈 때 학교 선생님 픽이 선생님마다 다 걷습니다. 반마다 다 걷고요. 그리고 제 수업 내용까지 해서 버무려서 이렇게 필기 자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요. 이렇게 교재 자료로 다시 다 만들어서 필기 자료로 다 나가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의 코멘트와 그리고 제 코멘트와 그리고 우리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코멘트까지 다 종합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석 교과서, 선생님용 교과서에 빈칸 뚫어서 핵심 키워드들 모두 다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실 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년도, 과거 년도의 중동 기출 문제를 그대로 이번 시험 범위에 제재를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우리 중동 출제 스타일을 아이가 익힐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내가 사고해야 문제를 맞힐 수 있구나. 선지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게 실제 작년에 쓴 자료고요. 보시면요. 이거 작년에 이렇게 나온 작품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묶어서 세부 내용 묻죠. 자,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똑같이 만듭니다. 자체 제작 문제고요. 자, 선지도 보시면 그대로 자, A에서 E에 대한 설명, A에서 E에 대한 설명 그대로 만들 겁니다. 선지도 똑같습니다. 자, A에서는 선뜻 보이시죠? A에서는 반복도 넣고 이렇게 해서 완벽히 중동 문제에 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 정도는 완벽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자, 두 번째도 보시면 보기상자 있으면 보기상자 그대로 그리고 선지 형태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시험 범위에 있는 것들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 아카이브 자료입니다. 자, 얘는요 이제 우리 아이들 시간 없잖아요. 막 우후죽순 문제를 저는요 사실은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이요 문제를 많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주면요 공부를 안 하고 문제 과제만 해요. 아까 얘기한 우리 맨 처음에 개념 DNA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개념 DNA가 너무 중요한데 이건 볼 시간이 없고 문제를 풀면서 뭘 배우려고 해요. 그것처럼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문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문제 고민하는 시간 동안 내가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 그 다음 우리 중동의 문제 스타일 익힌 뒤에 중동 문제 스타일에 맞는 문제들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점검용입니다. 대신 적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양은 차야죠. 그래서 자 우리 수능 기출, 학평, 그리고 EBS 문제들을 엄선해서 그리고 다른 학교에 겹치는 내신 기출 문제까지 엄선해서 우리 중동 스타일에 맞는 내용으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이들이 풀게 되면요. 아 이제는 이 작품은 끝났어 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학평 기출 뭐 이렇게 나갈 거고요. 아이들 시간 줄여주는 거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요 아이들 작품마다 한 1000문제씩 주면 이거 다 해와. 못 해오면 전쟁.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해버리면 이거 못 하겠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다른 공부 못 한다고요. 다른 공부 못 한다고요. 아니면 나가 떨어져 버린다고요. 아이들이요. 제 경험상 제가 아이들 21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요. 시간 줄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보기상자를 다 뽑아줍니다. 기출문제에 나오는 보기상자 제가 먼저 다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작가, 시대, 문학이론, 인문철학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 다 뽑아서 보기상자 읽어서 도움 먼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기상자까지 뽑아주고요. 자, 그 다음 문법 DNA입니다. 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정감 가지려면 문법은 너무 중요하다. 거기다가 누적이다. 아 누적 이거 너무 잔인해요. 예전에 우리 중동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문학 하나도 안 했습니다. 1년 내내 문법만 했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쭉 누적이에요. 1년 내내 문법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법에 집중하는 학교 중에 한 학교예요. 그래서 프린트가요 저난도로 절대 안 나와요. 굉장히 고난도로 나오고요. 이미 그 프린트들이 저한테 다 있고요. 아이들이 이미 그걸로 다 공부를 먼저 선행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문법은요, 암기 가지고는 안 돼요. 암기 베이스의 판단력이 중요하거든요. 사례 적용력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고난도 문제는 아니지만, 판단력을 높이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보이세요? 10지선다입니다. 15지선다, 20지선다,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사례를 한 문제에서 시간 줄이면서 많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문 변동이다. 그러면 의문 변동에 있는 표준 발음법에 있는 모든 어휘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 그리고 출제될 만한 까다로운 것들 모든 사례들 이렇게 빈칸으로 툭툭툭툭 금방 풀어낼 수 있게. 그래서 200문제, 300문제씩 사례 문제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 문제를 막 풀 필요 없이 내가 사례들만으로도 금방 요 사례들을 익힐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개념을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줄여주는 것으로 사례 판단 문제를 나갈 거예요. 요 자료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연계 비연계 DNA입니다. 문학 완성은요. 시험 범위 밖에서 갈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요런 자료가 나갈 겁니다. 자, 얘는요. 일단 제 능력치예요. 시험 범위 작품에 대해서 이런 게 연계될 거다. 이게 이제 몇 가지로 나뉘고요. 그 밑에 작품들 제가 설명까지 달아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아이들 읽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매주 외부 지문 돌파 자료가 나갈 겁니다. 데일리로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지문 내지는 두 지문씩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대신에요. 그냥 문제만 풀리지 않고 반드시 제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를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요때는요. 제가 3학년 수준으로 주고요. 일반적으로 EBS나 학평 기출들을 주는데 최근 것들은 사실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안 내세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것들 제가 벌써 수능 수업을 시작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첫 해부터 제가 수능 수업을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마이맥에 있잖아요. 마이맥에 들어갈 때, 마이맥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 대해서 완벽한 리서치를 하고 저한테 접촉을 했더라고요. 하다못해 설명회까지 싹 다 봤습니다. 그때 마이맥에서 저한테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와, 쌤, 내신도 하세요? 수능 선생님이죠? 였어요. 제가 수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전 지금도요, 잘 때 사실은요, 비문학 한 주문씩 읽고 잡니다.
전 재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공부하는 강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도의 자료까지 저한테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BS, 학평, 수능 기출까지 이렇게 해서 좀 고난도로 줄 거다라는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중동 DNA 그대로 반영해서 유형, 배점, 시간, 구성과 난도까지 똑같이 해서 치를 겁니다. 6회 정도 치르게 될 거고요. 수업 진행되면서 4회, 그리고 직전 보강 때 2회 내지는 3회. 그래서 제 거 공부 다 한 뒤에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까지 치르고 가서 나 어느 정도 나오겠다. 가늠할 수 있도록. 다만 어렵게 낼 겁니다. 평균은요. 50점에서 60점 사이로 맞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려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할 거 다 실수하고요.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할 거고요. 자, 이렇게 모의고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 아이들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훈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남겨서 1시간씩 남기거든요. 남겨서 이렇게 서술형 훈련 다 시킬 겁니다. 어떻게 문제 나올 거다라는 거. 중동 기출은 다 풀어보고 갈 거고요. 다른 학교 우리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들까지 싹 다 풀고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다 알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직전 대비 자료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힘쓰는 자료 중에 어쩌면 가장 힘쓰는 자료가 이 자료일 거예요. 시험 하루 전날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양을 던져도 안 되고요. 너무 적은 양을 던져도 안 되고 나올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선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직전 대비 자료를요. 제가요. 뭐 저한테 쌓인 것들도 있지만 거의 새로 그 해마다 그 3시간, 4시간 하려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거의 밤새 계속 이거 자료를 만듭니다. 실제 모의고사까지 출제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공들이는 자료고요. 아이들이 그만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처음 해주지 왜 지금 줘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주고 나면 얘네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서 어디가 또 나갈지 모르고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아이들하고 총정리하고요. 이렇게 이제 자료들 다 만들어서 나간다. 출제 포인트도요. 다 정리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외부 연계 작품까지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자료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마지막 관리입니다. 자, 클리닉 주중에 클리닉 진행할 거고요. 테스트 미흡하거나 또는 과제 안 해왔거나 또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라도 와서 그냥 공부하면 되고요.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간편하게 그냥 언제, 몇 날, 몇 시에 오겠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시간 Q&A 할 거다. 기본적으로, 제가 문자가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정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요,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면 스팸 보내는 줄 알고 무제한인데도 정지시키더라고요. 제가 거의 성격이 못 돼서요. 앱에 1위는 걸 잘 못 참습니다. 근데 이거 누르고 그냥 넘어가면 제가 까먹거든요. 그래서 거의 즉답합니다. 밤에 새벽에 보내도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다 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라도 질문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채널로 제가 안내 드린다라는 거 문의사항 있을 때 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자, 수업은 이렇게 됩니다. 2타임이 있고요. 편하신 시간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수업 끝나면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클리닉 하고 가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제가 공지를서 매주 쓰니까요. 잘 읽어봐 주시고요. 저랑 이걸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요. 수업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갔습니다. 자, 좋은 정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아이들 이제 새 시작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아이들 공부도 중요하고요. 그런데요, 처음에 적응 잘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조금 마음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